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수없이 많은 책들 중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할까? 선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이 늘죠.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나가타 도요시의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의 기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과연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 두 번째, 할 일 리스트 작성 전에 체크리스트. 세 번째, 미래에 성공한 나를 만나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 저자는 어느 경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돈에는 살아있는 돈과 죽은 돈이 있는데 볼펜처럼 아무거나 써도 재구실만 하면 되는 것은 일엔이라도 싼 것을 찾는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 채용 그리고 장래 가능성이 있는 상품 개발 또 인맥을 만들기 위한 교류비 이런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방법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자는 당시 볼펜 살 돈을 아낀다고 해도 한 개의 1엔 12개라고 해봤자 12엔 밖에 줄이지 못하는데 그 돈에는 벌벌 떨고 인재 모집 광고에는 막 몇백만 엔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영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 돈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전부 살아있는 돈이고 경영자는 항상 살아있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거죠. 돈의 절대 가치만으로 그 가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일부에서 제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기초 영역, 그다음에 업무 영역, 부가가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가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를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돈은 벌면 되죠. 돈 벌기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시간은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일 리스트 작성 전에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 1. 먼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자는 시간 관리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리란 본질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행동을 관리하려면 가치와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간이 아니라 가치를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크 2, 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기간과 목표 수준이 과연 구체적인가 라는 건데요. 목표나 할 일을 정할 때 애매하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사 조사와 같은 이런 표현은 피하고 예를 들면 5개 이상의 경쟁사와 비교해서 표를 작성하고 경쟁사 A와 B의 영업자료를 구해온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세분화, 그리고 수치화해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전 이것도 참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지,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지, 완결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분량인가, 도중에 질리지는 않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분량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려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체크 4, 한 번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 일인가. 한 번에 끝날 일이라면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한 번에 끝나는 일이라면 뭐 그걸로 완결하면 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다음번에 다시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면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서식으로 남기고 그리고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5번째,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나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맡길 수 있는 일은 맡기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일 리스트를 작성 전에 체크리스트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성공한 나를 만난다입니다. 성공한 자신과 죽기 직전의 자신에게 질문하라. 미래를 위해서 공부와 일에 매진하다 보면 가끔은 과연 계속해도 좋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미래의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의욕이 나지 않을 때 내리는 귀중한 처방전. 미래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나는 이미 성공을 했거나 혹은 죽기 직전이라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힘내서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 혹은 실패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해본 일은 죽기 전에 꼭 후회해 하고 말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조금 힘겨운 시기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추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자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왜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가? 사람들은 과거에 축적한 것을 토대로 현재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는 IRA, 이 본능 반사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능 반사 영역이라는 조절할 수 없는 뇌의 영역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미래의 뭔가를 판단할 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과 이론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정된 경험이 미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줄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불안감을 이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구성된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에서 해방된 미래의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힘든 1년이 죽기 직전의 자신에게는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시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협력자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라는 얘기,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 할 일 리스트 작성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미래에 성공한 나를 만나다, 이렇게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가타 도요시의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의 기술 2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왜 바쁘게 일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